오늘도 또 이제 폭발적인 조회수가 또 기대되는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자, 오늘 330 온에어는 시장 오늘 또 최대 이슈인 이 포스코 그룹의 HMM 인수설과 또 산업은행의 마음은 무엇일지, 그리고 향후 뭐 주가 전망, 뭐 사업 어떻게 전개될지 등등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인수설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오늘 이 아이템들,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이걸 골라온 이유는 제가 산업은행도 출입을 했고, 포스코도 출입을 했고, HMM도 출입을 했고, 세 군데를 싹 다 출입을 한 바로서 너무 흥미로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여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김경훈 기자만의 관점을 들어볼 수 있는 겁니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개인적 관점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그리고 제 개인적 뷰, 이걸 좀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제기된 인수설 다시 한번. 네. 이 설이 아니라 공식화했죠. 그렇죠. 예. 포스코가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이제 한 매체에서 저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자문사가 어디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자문사 발 기사 같아요. 지금 그래서 포스코도 지금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2년 전이죠. 하림하고 이제 본계약 체결하기 전 그 과정에서도 검토한 바 없다라고 계속 일축을 하던 것이 시각이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거의 이제 포스코가 들어온다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때 23년이죠. 그때 이제 하림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가 좀 있었고, 근데 그때도 이제 포스코 쪽 얘기는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안 한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달라진 이유가 있을 테잖아요. 태도가. 그렇죠. 뭐 지난번보다 불과 2년인데 인수를 할 수 있는, 인수를 해야 되는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비용도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뭐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유가 좀 그렇죠. 기존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어떤 신사업을 발굴을 해야 된다.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장 있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 산업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선뜻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꼽을 수 있는, 이건 제 개인적인 뷰입니다. 꼽을 수 있는 것은 인수 가능성인 것 같아요. 인수 가능성. 어떤 말씀이신지 조금 더 설명. 이게 포스코는 규제를 넘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림 등등과 달리.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화주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연간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해운 물류 비용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HMM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다른 여타 우리나라 이제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화주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에 진출을 하려면 해수부 장관의 등록 승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제 등록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전제로 해서 해도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이제 장관도 이렇게 아무래도 하기에 용이하겠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제 산업은행이 당시에 하림한테 이게 인수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금력이 딸렸기 때문인 건데, 당시에도 이제 포스코 인수 타진을 했었는데, 이 해수부 장관이 승인을 해줄지 여부를 뭐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인데, 그게 그걸 확답하기는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겠죠. 정부 쪽은 그렇죠. 정책금융기관이 거기까지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해운업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재편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부산 이전 등등 뭐 이렇게 많죠. 네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이 돈이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HMM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지분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BIS 뭐 비율이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사는이 1조 자본을 확충을 하면 10조를 쏠 수 있어요. 자기 자본이 1조 늘어나면 10조를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HMM을 팔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갖고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HMM이 아무리 해운 지수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이런 거 자기들은 상관 안 한다. 그러니까 주식 지분으로 자본 갖고 있는 거 환산되는 것보다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해서 쓸 수 있는 만큼의 그걸 보장하겠다는 거죠. 대출이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1조가 있으면 산업은행은 10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7조를 매각한다 그러면 70조를 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보다 현금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팔고 싶어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 HMM이야 뭐 굉장히 이익도 잘 나고 하지만 예전에 대우조선 그냥 잘못 팔아가지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많이 아팠었잖아요. 산업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팔고 싶어 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전반적으로 이런 스탠스가 확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포스코가 뛰어들어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포스코가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그 시너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을 조명을 해보려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우픈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잘 나가죠, 그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제치고 다시 잘 나가게 된 주 이유가 친환경 사업에 친환경 조선 선박기술 우리 김경원 기자가 잘 아시는 뛰어납니다. 예. 친환경 거기에 또 잘하죠. 우리가 친환경선으로 고부가 가치 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죠. 네네. 그렇죠. 경쟁력을 확보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조선사들은 배는 잘 만들어. 배를 만들었어. 근데 우리나라에 뭐가 없냐면 친환경 연료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 그래서 머스크에 이렇게 갖다 줘야죠. 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연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료를 미국에서 갖고 와요. 미국에서 갖고 오는 동안 탄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이 웬 아이러니입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마이너스 했던 걸 다시 플러스 돼가지고 탄소 배출 줄이려고 했는데 연료가 없어가지고 그런 우픈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선사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벙커링 각지에 가가지고 친환경 연료를 보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가 없어요. 친환경 연료도 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직접 친환경 연료를 만들고 인프라 사업, 벙커링 사업에 진출을 해요. 그런 걸 알고 나면은 포스코랑 뭐가 결합이 됩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LNG 벙커링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고객사로 HMM을 맞이하고 있는 것과 계열사로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도화한다든지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천지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HMM이 LNG선을 2척밖에 안 갖고 있다. 시너지 그것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벙커링 서비스는 그런 비슷한 거 주유소랑 비슷한 거죠. 우리 HMM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항만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전 세계 해운사에서 와서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벙커링 서비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선사와의 어떤 시너지 창출은 미래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근데 뭐냐면 포스코가 한 3, 4조 정도 이 철강 원료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하는데 연간 그 정도 비용을 쓰는 것을 아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이에요. 내가 너네 대주주니까 나한테 더 싸게 줘? 그렇게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막 엄청 감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대신 뭐 공급망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급하면 당연히 대주주가 먼저 이렇게 하겠죠. 그런 어떤 뭐 운임 과정에 네. 운송 과정에서의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 뭐 컨테이너 선이 얘네가 이제 HMM이 85%고 그리고 뭐 벌크선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벌크선이 그런 이제 뭐 철광석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것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벌크선을 확충을 할 것이고 전화가 왔을 거. 네. 오케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시너지를 어떻게 창출해낼지 지금 스터디를 좀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고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기회를 어느 정도 창출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말씀드린 포스코 인터와의 벙커링의 그 연결성 저희 이거 지금 살펴보면서 알고 싶은 부분을 딱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잘 들었고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가 살만한가요? 어때요? 재무적으로 이제 뭐 여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렇죠. 봐주신다면 그게 일단은 살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샀을 때 괜찮은지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살 수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있다. 네, 살 수는 있다. 지금 2년 동안 HMM에 대한 지분율이 산업은행이랑 해진공이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어서 지금 해진공 거는 못 살 것 같아요. 해진공 거는 못 사고 산업은행 것만 사서 한 7조 정도 달하는 한 30% 정도를 인수를 한다라고 해요. 이거 2년 전에 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2년 전에는 그러게요. 거의 60% 되는 것을 이제 6.4조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떤 뭐 자금 부담은 더 늘긴 했지만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과 어떤 그리고 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진공, 해양진흥공사 지분은 안 파는 것 같아요. 해양진흥공사는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진공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원을 해주는 데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운 산업이 탈탄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하는 단계여서 공동 경영 체제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도 부산에 있잖아요. 이제 부산에 또 다 내려오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뭐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해진공 지분까지 다 살 필요는 없고 산업은행 지분만 사더라도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재무 부담이라든지 어떤 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샀을 때 투입한 만큼 결국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그렇죠. 네. 기회비용이니까 투자에는 기회비용이니까 굳이 HMM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HMM을 사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사업하고 시너지가 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인터 아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 좀 시너지가 보여요. 근데 지금 HMM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굉장히 많은 그 캐펙스 투자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HMM도 지금 돈이 엄청 많이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그 투자 계획도 잘 좀 뭐라 그러죠? 믹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HMM이 그래서 이제 2030년 투자 계획이 뭐가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가 내놨는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살펴볼 만한 부분은 시너지 부분만 보면 벌크선을 지금 발표 당시 작년에 발표했거든요. 벌크선을 36척 갖고 있던 것을 2030년 되면 110척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포스코에서 철강 부분의 어떤 비용 감축 부분이 조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신규 항만 터미널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서요.
여기에 시설 투자 이제 4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벙커링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짓는 항만의 시설을 짓는 그 부분이거든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사가 직접 벙커링 사업을 하는 추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머스크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그렇고요. 그래서 HMM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항만 터미널 사업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충 관련 R&D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고탄소 집약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죠. 그거를 이제 포스코 인터가 친환경 연료 비즈니스에 뛰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계열사들이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지금 포스코의 HMM 인수 검토는 그 과거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이고 전략적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의 재매각 의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철강과 해운업 사이의 시너지 기대, 그러면 거기에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 장애물이 그렇게 크리티컬한 부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시너지 방안에 어디에 포커스를 둘지 이건 발표가 되는 부분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요 관련 건을 보면서 투자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김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